미주신경이란 말을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쓰러졌을 때 병원에 가면 당신은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하면서 미주신경이란 말을 처음 들을 때가 많죠. 안녕하세요. 소마뉴 백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 미주신경 건강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율신경 실조증 아픈 것이 아니라 약한 겁니다 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저 한의원 다니면서 어떤 치료로도 잘 낫지 않는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만성 난치성 질환의 핵심은 아픈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온몸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은 그저 힘들고 약해져서 생겼을 뿐이고 하루하루 몸을 좋게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낫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의 힘을 튼튼하게 하고 미주신경을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을 모두 편안하게 이완하면 낫는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신호, 신장기능의 약화로 인한 미주신경의 기능 저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있는 자동 제어 장치이지 않습니까? 교감신경은 엑셀,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로 비유됩니다. 이 가운데 부교감신경은 12신경 가운데 3번 동안신경, 7번 안면신경, 9번 설인신경, 10번 그 유명한 미주신경, 그리고 응치뼈 2, 3, 4에서 빠져나오는 S2, S3, S4가 부교감신경계를 이룹니다. 그 나머지 모든 신경들은 다 교감신경계입니다. 미주신경은 제10번째 뇌신경으로 뇌와 척수의 연결 부위인 뇌간의 연수, 숨내죠. 에서 나와서 귀와 눈 주위, 목, 인두, 성대 등에 분포하며 목을 통과해서 심장, 폐, 위장, 방광까지 온몸에 분포하는 긴 신경이 되겠습니다. 미주, 정처 없이 거닐다 라는 뜻입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교감신경계를 조절하며 신체 휴식 및 소화, 반응을 담당합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키며 소화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 신체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회복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주신경이란 말을 도통 듣지 않다가 우리가 갑자기 쓰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쓰러졌을 때 병원에 가면 당신은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하면서 그때 미주신경이란 말을 처음 들을 때가 많죠. 이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재미난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요. 미주신경이 중요한 것이 염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만성적인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미주신경의 작용이기 때문에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주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주신경은 기억력을 좋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 들면서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건망증, 치매 다 마찬가지이죠. 미주신경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세 번째, 미주신경은 호흡을 도와줍니다. 미주신경에 의해 유발된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폐에서 숨을 쉬게 하죠. 우리가 흔히 보톡스를 맞기도 하는데 이 보톡스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세틸콜린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잘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미미한 얘기입니다. 보톡스 한번 맞는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겠죠. 네 번째, 미주신경은 심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앞에서 말한 그 아세틸콜린이 맥박을 느려지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려지게 만드는 작용을 미주신경이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미주신경은 인체 이완 반응을 시작하게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다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완하게 만드는 것이 미주신경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장과 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미주신경입니다. 장의 상태를 뇌로 연결해 주는 아이들이 미주신경이라는 거예요. 뇌, 장, 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브레인, 거트, 엑시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세로토닌의 대부분은 다 어디? 위장관에서 생깁니다. 위장관에서 세로토닌의 90%가 생성된다고요.
그 생성된 세로토닌이 미주신경을 활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7번째, 미주신경에 대한 과도한 자극은 실신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피를 보거나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 떨리거나 미식거리는 등 불편해지면 미주신경성 실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체가 미주신경을 과잉 자극하여 혈압과 심장박동을 떨어뜨리고 그 극도의 상황에서 실신을 하게 되는 동안에 혈류가 뇌에 제한되어 의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앉아있거나 누워서 쉬면 진정되게 됩니다. 이 미주신경을 좋게 만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미주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신경이긴 하나 그럼 미주신경을 어떻게 도대체 좋게 만드냐, 막상 그 방법을 얘기하라 그러면 별게 없어요. 뭐 깊은 잠을 자라, 심호흡하라, 걸어라, 뭐 이 정도예요. 그 외에 나머지 뭐 편안한 음악 듣기, 명상하기, 감사한 마음 가지기, 자기긍정, 소리내어 얻기, 봉사하기, 햇빛 쬐기, 적절하게 움직이기, 뭐 이런 그냥 너무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꼭 해주셔야 될 것이 콧노래입니다. 콧노래. 허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콧노래는 날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숨을 길게 내쉬는 거죠. 호흡은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 날숨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드리는 바잖아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신 상태로 해서 콧노래,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가면 날숨을 길게 하게 되고 날숨을 길게 하면서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 반사를 자극하는 방법이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구역 반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양치할 때 그 혀를 닦을 때 좀 더 깊은 곳을 넣었을 때 헛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 헛구역질을 일부러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양치질 할 때 좀 더 일부러 깊이 칫솔을 넣죠. 그러면 헛구역질이 저기 항문까지 힘이 바짝 들어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걸 2번 내지 3번 양치하실 때 해주시면 미주신경이 한 번에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그 양치로 혀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입을 헹구지 않습니까? 그 헹굴 때 가글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넣고 고개를 치켜 들고 하면 이 목주에 있는 미주신경들을 자극하고 인두 후두 부분에 있는 근육들도 강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찬물 세수, 찬물 샤워인데요. 이 아이스맨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사람 위모프로 불리기도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아이스맨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찬물 안에 들어가서 명상 탁 하고 있는 그런 영상 나오고 호흡법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음물 깨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천하냐 하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실 때 꼭 시원한 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따뜻한 물로 해서 몸을 이완시키려고들 하시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오히려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밤에 오히려 잠을 더 못 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샤워를 하실 때 반드시 따뜻한 물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시원한 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도 찬물, 손으로 손 씻기, 찬물로 세수하기 등이 미주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첫 번째 목뼈와 2번째 목뼈를 조절하고 목과 전체 척추의 가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운동으로 뇌간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이므로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빕니다. 먼저 운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머리와 목의 상태를 평가해 보십시오. 머리를 오른쪽으로 가능한 멀리 돌려보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잠깐 멈춘 후에 왼쪽으로 다시 돌려보십시오. 양쪽으로 얼마나 돌릴 수 있나요? 아프거나 뻣뻣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운동을 한 이후에 같은 동작을 다시 반복해 보십시오. 움직임의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있었다면 그 통증도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목 움직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곧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었으며 이것은 미주신경의 기능이 향상되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처음 몇 번 하실 때에는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하십시오. 운동이 익숙해지면 의자에 앉거나 서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깍지를 끼고 손을 머리 뒤로 넣은 상태로 편안하게 눕습니다. 이때 머리의 무게가 깍지 낀 손가락에 편안하게 얹히게 합니다. 손바닥으로 두개골의 단단함을 느끼고 손가락이 머리 뒤쪽에 닿는 것을 느껴보도록 하십시다. 어깨가 뻣뻣해서 두 손을 머리 뒤로 올릴 수가 없다면 한 손만 이용해서 손끝과 손바닥이 머리 뒤쪽 양쪽에 닿도록 해도 괜찮겠습니다. 세 번째, 머리를 고정한 채로 오른쪽을 봅니다. 오직 눈만 움직여서 가능한 만큼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머리는 돌리지 않고 눈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최대 30초에서 60초 정도까지 침을 삼키거나 하품하거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계가 이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눈은 다시 앞으로 돌려서 직선을 바라봅니다. 손은 그대로 두고 머리는 움직이지 않은 채 이번에 눈을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눈을 그 자리에 두고 침을 삼키거나 또는 한숨이 나올 때까지 유지합니다. 끝입니다. 이게 다고요. 이 운동을 다 하셨으면 손을 떼고 앉거나 일어서서 변화된 것을 평가해 보십시오. 목 움직임에 변화가 있나요? 호흡에 변화가 있나요? 다른 점은 없나요? 평가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일었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면 이것은 누워있을 때 이완되어서 혈압이 낮아졌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혈압 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니 보통 1, 2분 정도 있으면 어지러운 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곧 부교감 신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은 미주신경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반대로 미주신경의 기능이 좋아지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도 좋아진다는 얘기와 같겠습니다. 미주신경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만연이었습니다.